얼마 전 아카이브에 우주가 현재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이 아직까지 관측 증거가 없는 원시 블랙홀 때문이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표준 모형이 주장하는 초기 우주의 모델에 따르면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을 했고, 우주 탄생 직후에 알 수가 없는 원인으로 우주가 급팽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현재도 관측이 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면서 매우 뜨겁던 우주가 차츰 냉각되고 물질의 밀도가 많은 곳에서 최초의 별이 탄생을 했고, 이 별들이 빠르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또 별이 탄생하는 급격한 과정을 거치면서 은하와 은하단 같은 구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대한 증거는 매우 많이 존재하고 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과학이 완벽하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라던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원시 블랙홀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시 블랙홀 이론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관측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빅뱅으로 인해서 원시 블랙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아카이브에 우주가 현재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이 아직까지 관측 증거가 없는 원시 블랙홀 때문이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 중성자 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 중성자 별의 질량이 일명 TOV,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 질량이라고 불리는 태양 질량의 약 2.3배가 넘는 순간 가해지게 되는 압력을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지게 되면서 모든 물질이 무한하게 작은 한 점으로 압축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물론 초신성 폭발 외에 중성자별의 충돌 같은 이벤트로도 TOV 한계를 넘어서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이 경우도 어차피 블랙홀이 되기 전에는 항성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만들어지는 모든 블랙홀은 항성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 직후 초기 우주는 매우 밀도가 높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독특하게도 별의 형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을 생성할 수가 있는 밀도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빅뱅 직후에만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하는 특이한 블랙홀을 우리는 원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원시 블랙홀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태양 질량의 약 2.3배가 넘어야 한다는 중성자별이 블랙홀이 되기 위해 필요한 TOV 한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태양 질량의 2.3배보다 작은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수가 있다는 것이며, 스티븐 호킹이 발견해서 유명해진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복사를 방출하면서 증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질량이 작았던 원시 블랙홀들은 이미 우주에서 모두 다 증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는 항상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나며, 이 무에서 탄생하는 입자와 반입자는 극도로 짧은 시간에 다시 소멸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자와 반입자 쌍이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 근처에서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진 반입자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입자가 이 블랙홀의 중력을 탈출하게 되면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호킹 복사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홀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 블랙홀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일반적인 항성 질량 블랙홀은 이 호킹 복사로 소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고 해도 태양 질량 블랙홀이 소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의 67승년이며 우주의 나이가 고작 1.38 곱하기 10의 10승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고려해보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블랙홀 중에서 호킹 복사로 사라진 블랙홀은 전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표면적에서 일어나는 데 반해서 질량은 3차원이므로 질량이 작은 블랙홀일수록 호킹 복사로 사라지는 질량이 훨씬 더 커집니다. 만약에 빅뱅 직후에 다양한 원시 블랙홀들이 만들어졌다면 달보다도 작은 질량을 가진 원시 블랙홀들은 이미 호킹 복사로 모두 다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충분한 원시 블랙홀이 증발했다면 우주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방사선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쩌면 이 원시 블랙홀이 CMB, 즉 우주 배경 복사의 원인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배경 복사로 우주가 초창기에 인플레이션 팽창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원시 블랙홀들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소멸했다면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현상으로 인해서도 중력파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우주 가설에서 추정하는 인플레이션 팽창 추정치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가설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우주의 크기가 10의 26승배로 커졌다는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CMB나 중력파, 고에너지 입자 등등 많은 관측 증거들이 인플레이션 팽창을 지지하는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논문에서도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설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시 블랙홀의 존재가 인플레이션 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MB와 중력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온 논문의 가설이 맞는지 증명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원시 블랙홀이 소멸하면서 남긴 복사 에너지는 성능이 좋은 천체 장비로 측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중력파도 라이고 같은 중력파 탐지 장비로 측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빅뱅 초창기에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인플레이션 가설에 대한 설명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불만인데, 언젠가 이 의문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관측 증거나 이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럴 만한.